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이 본격화되면서 영끌과 갭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매수자가 사실상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이미 거래 절벽 상황에서 집을 팔아야 할 집주인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안절무절 못합니다. 집값이 뛴다고 하지만 벌써 한 달째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을 내려도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매수자 씨가 말랐다. 집주인 곡소리 틈에 쏟아진다. 이거 지금 역사상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거래 안 되는 거. 실제로 어느 지역은 2달까지 기다려도 매수자가 없어요. 가격을 내려도 그렇고요. 이제 뛰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부동산 꼭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지금 청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다 보니까 매수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제. 자, 2년 안에 못 팔면 50% 폭락. 진짜 1, 2년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2023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부터 폭락이 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팔라는 건 아니에요. 파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다만 거래량이 워낙 없다. 지금처럼 안 팔린다. 그럼 팔아야겠죠. 그런 경우는. 자, 3기 추가 분양 200만 채 신규 공급. 정말 초과잉입니다. 주택이 넘쳐나고 미분양이 이제 앞으로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정말로 가점도 높고 세고 경쟁률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되겠죠. 다주택 매물하고 임사명을 이게 심각해요.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매물이 800만 채라고 했는데 하락기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지금 매물 잠김이 안 좋은 거예요. 빨리빨리 털어냈어야 하는데 못 털어낸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털어낼 거예요. 사이클 하락 2022년 5월까지 내년이니까 선거 3월 끝나고 한 5월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하반기 최대 상승을 예측을 하고요. 그 이유는 기술상 어떤 그래프로 보나 사이클로 보나 8, 9년 하락이 마감되면서 이제 추락합니다. 자, 신정부가 강공을 펼칠 가능성이 커요. 또는 지금 대선 후보자들 만약 여당이 지게 생겼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동산 때문에 진다는 거 다 알아요. 만약 진다면 강공대책으로 나가겠죠. 정권 뺏기는데 눈 뜨고 당하겠습니까? 아예 초강력 대책을 써서라도 집값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미지근하게 가겠죠. 자, 집값 못 잡으면 나중에는 또 금융위기가 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집값은 확실히 잡을 거다. 세계 재산 거품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제 유동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도 돈을 이제 회수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했잖아요. 부동산 당연히 이제 하락할 날이 올 것이고 코로나도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고 인플레이션 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단계별로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제 한국은행 8월 26일 금리 인상 8월이 끝이 아니라 10월 연속 이두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8월 금리 인상 2021년 8월 또 10월달 보통 1년에 정상적이면 코로나가 문제가 안 생기면 4차례 합니다. 0.25%씩. 자, 아주 단기간에 또 2차례 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 폭은 어느 정도냐? 대략 현재 0.50 상태인데 0.25씩 올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4번 올리면 1%가 되겠죠. 2번 올라가니까 2021년 올해 중으로 0.50 올라가고 내년에는 4번 올라가니까 1%. 이런 식으로 1% 뛰는 것은요.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그냥 팍 올릴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상 배경 부채 지속적으로 경고했고 그 다음에 부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금리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채가 지금 나라 말아먹게 생겼는데 금리 인상 국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비롯해서 터키 쭉쭉 얘기해드렸잖아요. 덴마크라든가 선진국들도 금리 인상한 나라들이 이미 많아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자, 우리나라는 수출입에 민감한 나라라서 아마 미국보다 몇 번을 먼저 해야 할 거예요. 한국은행 8월 26일 금리 인상. 자, 이번에 네 번째 금리 인상 동기 대출 급증하고 금융도 부실이 생겼고 물가 급등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집값 급등도 포함돼요. 자, 이제 파생 문제점.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영끌을 했거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래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죠. 지금 오히려 늦었다고 하잖아요. 자, 지속적인 인상이 변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또는 주요 국가 다른 나라가 얼마나 인상을 하느냐에 발맞춰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이제 세종시 집값 폭락, 지방 집값 하락이 확산된다. 지금 세종시 때문에 여러분들 2019년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하고 전라도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던 이 집값이 왜 폭등했을까요? 바로 이 세종시가 불을 지른 거예요.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하니까 세종시 뛰면서 대전, 청주 뛰고 막 그 주변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 쪽, 전라도, 광주 쪽으로 다 번져가갖고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됐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보세요. 상승장 작년 초에 세종시 수도 이전으로 뛰어가지고 대전, 청주, 충청권 지금 날아가고 있고 대구, 부산, 광역시 확대됐고 영호남 전체 지금 군 단위까지 뛰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하락장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세종시가 지금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을 했어요. 매물은 자꾸 쌓이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행정수도 이전이 불투명하니까. 대전, 청주, 충청권 실제로 대전이 확 줄었어요. 상승률이. 청주는 뒤늦게 뛰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충청권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 대구는 거의 보합권까지 아예 쭈그러들었어요. 대구가 원래 집값이 폭등했던 곳으로 유명했잖아요. 전반적으로 광역시까지 지금 하락 흐름이 지금 이렇게 세종시부터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호남 중소도시까지 번지겠죠. 아직은 중소도시 뜨거워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갔던 게 거꾸로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다. 2022년 코로나발 경제위기도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값이 하락한다는 게 경제위기가 발생하니까 하락한다.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이클상으로도 위험하고 경제위기 발생하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거의 60%, 7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너무 거품이 심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염두는 해야 돼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빚잔치했고 자산 경제 거품이 심해요. 모든 국가, 예외적인 국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원래는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가 지금 안 좋잖아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가도 폭락을 하고 집값도 폭락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2배가 튀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보통 금융위기가 터지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떨어지는 척 하다가 폭등을 해버렸어. 돈을 너무 찍어내는 바람에.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공황을 일으킨다고 하죠. 세계 경제 공황. 미국 연방부채 28조 달러 옐런 장관이 오죽하면 2번씩이나 경고했어요. 디폴트를 경고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연례 행사처럼 경고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해요. 그나마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해, 상대적으로. 중국은 심각합니다. 미중 패권에서 음모론에 휘말려서 이미 달러도 부족하고 중국은 지금 웬만한 헝다라든가 칭화 이 빚더미에 쌓여있죠. 건설사 반도체 업체가 지금 죽을 맛입니다. 만기 부채 1367조 어마어마한 이 물량을 이 빚을 못 갚아요. 유럽도 심각합니다. 주요 국가 금융부실이 벌써 영국 적자 마이너스 4.4, 프랑스 9.2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 건전성이 안전하다는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이너스로 한참 내리막길 걷고 있어요. 독일이 제일 강했었는데. 자, 유럽 국가가 이렇게 심각하고요. 일본 부채 1,000조엔 GDP 대비 250%. 웬만한 나라라면 국가 부도가 10번 터져도 할 말이 없는데 일본은 기축국가에다가 내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발전은 없는데 버티고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 얘기할 때가 못 돼요. 가계부채가 1760조로 올라왔고 부채, 부동산 거품이 심각합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아주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면 왜 해외 이 비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부동산 대처 유형 4가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됩니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꼭 심리를 부동산 공부를 하고 특강을 듣고 유튜브를 듣고 이것만이 등사가 아니에요. 심리가 강해져야 돼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 먼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심리적 불안형, 주택 무관심형, 하락장 매입형, 하락장 투자형. 이 4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을 투기로 접근해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부동산은 투자든 투기든 뭐 실거주든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상투장에 집값이 막 뛸 때는 투기라고 칭합니다. 왜? 자꾸 거품을 키우니까. 바닥장에서 안 잡으면 금융위기 터지잖아요. 바닥장에서는 투기라고 안 하고 투자라고 합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심리적 불안형. 평균보다 폭락하면요 불안해요. 그래갖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잘 버티다가 아예 이성을 잃는 거죠. 이번에 거꾸로 폭등하면 그동안 잘 참았다가 참고 또 참았다가 못 버티고 상투에 매수하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은 가장 큰 손실을 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인지 잘 뒤져보세요. 두 번째, 주택 무관심형도 아주 안 좋아요. 주택으로 무관심해서 집을 못 잡거나 아무 주택이나 잡으면 평생 벼락거질입니다. 보세요. 집값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무관심. 자, 무주택이거나 아파트가 아닌 걸 잡거나. 자,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을 봐요. 세 번째는 하락장 매입형. 그래, 하락장에 매입한 건 좋은 거예요. 더 빠지더라도. 부동산 상승장에 집을 팔고 꼭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팔고 하락시 매입하면 이 사람은 자본금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 돼요. 누구든지 머리 꼭대기에 팔고 발바닥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대략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장 투자형은 부동산 하락장에 아예 빚까지 얹어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빚까지 얹어서 투자하고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갭 투자를 하고 공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최고로 얻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하락장 투자형입니다. 그 다음이 하락장 매입형이고요. 주택 무관심이나 심리적 불안형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반복되는 매수 실수와 매도 실수, 이것도 아주 중요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전 가격보다 올랐다고 매수를 안 한다. 이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격인지 여보세요. 조금 올랐다라도 이게 추가 상승 여지가 중요한데 올랐다고 매수 안 해. 자, 4억이 바닥인데 5억 됐다고 매수 안 해. 결국은 알고 봤더니 12억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꼭 봐야 돼. 과거 시세 얼마였었는지, 이게 얼마에서 떨어졌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계약 안 해? 바닥을 봤더니 많이 올라서.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 시세도 함께 봐야 돼요. 바닥만 보면 안 되고 아까 금방 말했지만 그 전에 얼마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는지 이걸 봐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3배 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란 말을 섣불리 혼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값이 안 뛴 곳들은 항상 집값이 안 뛰면 무시합니다. 그 지역은 이상한 곳이야. 이 아파트는 꿀은 아파트야. 뭐 이런 식으로. 자, 사투리 써가면서. 그런데 이 아파트가 뛰면은 또 달라져요. 아, 거기는 잡았어야 하는데. 항상 늦게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자, 꼭 선점하세요. 호재가 많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매수. 이미 많이 뛰었는데 상승 기간하고 금액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락 가격, 세금도 판단해야 하는데 세금은 보지도 않고 앞으로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서 잡으면 안 돼요. 세금이 중요합니다. 매도자들 실수도 가르쳐 줄게요. 안 팔려서 오랫동안 고생했어. 하락장에는 안 팔려요. 근데 이게 웬 떡이냐, 거래가 되니까 팔아. 근데 그때부터 신고가 찍고 날아가기 시작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파는 것도 신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락장에 헐값에 팔고 갈아타지 않으면 안 돼요. 팔았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바로 잡아야 돼요. 뭔가를. 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를 해버려요.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는 본인의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고요. 감정적 판단이지. 바닥 시세 이전에 하락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온 게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어떤지까지 점검한 다음에 팔아야 돼. 손해만 보다가 본전에 도달하니까 왜 떡이냐고 팔아. 계속 손해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지. 근데 본전 왔어. 심리적으로 팔죠. 이제 속 시원하다고. 웬걸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해. 자, 상승장에 본전 회복 후에 신고가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매주 시세 나오니까 그걸 보고 팔아야지. 지표 상승 중인데 팔고 폭락만 기다려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폭락만 기다려. 지금 앞으로 1, 2년 더 뛰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싼 것들은 사라고 하잖아요. 지방. 자, 추가 상승 기대 아파트들 불안해서 아예 그냥 팔아버려. 여러분들 집값 잡는 확실한 대책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가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집 팔아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집값 잡을 대책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못 쓰는 거예요. 공급 확대. 그래서 공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규 분양 200만 건설, 3기 추가 신도시 택지 재개발 이런 것들 다 신규 분양인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 근데 이제 정부가 너무 이거 2번을 안 하고 있어. 왜? 다주택자들을 적으로 지금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적으로 돌리면 선거에서 불리하거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들이 뿔나가지고 여당 찍어주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다주택 800만 원. 이 매물을 지금 빨리 유도해야죠.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법인 매물을 유도하는 것도 공급인데 지금 정부가 너무 1번에만 치우친 것 같아요. 2번도 좀 신경 써야지. 자, 규제 강화. 이거 지금 완전 포기했어요, 정부. 이거 해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때려야 돼요. 다주택 누진세까지는 아니라도 보유세, 종부세를 엄청 세게 때려야 돼요, 다주택자들. 특히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주택 사업 혜택 없애야 하는데 지금 없앤다고 했다가 회복했다가 장난도 아니고 이거 아마 할 거예요. 이거 하면 망합니다. 집값 폭락해요. 두 번째, 갭투자 제한. 갭투자 차익을 환수하거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적으로 해버리면 팔아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집값 잡을 게. 뭐 조금 대출 규제를 더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약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국민 여론이 어떤 줄 아세요? 약 60, 70%가 이래요. 집값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 폭락을 원하는 건 아닌데 하락, 원상복귀 어느 정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제를 해제하는 것보다 강력한 좀 투기 정책들이 돈 버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걸 더 원해요. 실제로 통계치 보면 60에서 70% 이런데 항상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걸 더 원해요.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혜택을 줘가지고 뭐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당첨이 얼마나 되겠어요? 개발 호재를 자꾸 들쑤시는 것보다 집값 하락 대책을 쓰는 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갭 투자, 어떤 투기 정책보다 실거주 중심의 정착화를 더 원해요. 다주택 감면보다 보유세 누진세를 원합니다. 자, 부동산 매수자 씨가 말랐다. 집주인 국세리 투매가 쏟아진대요. 지금은 적금을 들면서 돈의 가치 떨어진다는 말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영끌 패닉 바잉은 안 됩니다. 부동산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1년까지 더 오른다고 하지만 대선마저 참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당은 부동산 초강력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초급매 중저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부동산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